상속세 공포. 오늘 방송은 임산부와 심신미약자분들은 시청을 절대적으로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임산부와 심신미약자들 시청을 금지해 주시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들 결국에 중국에 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다? 상속세 공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상속세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첫 번째가 상속세고 두 번째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이라는 문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지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문제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고, 그 다음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상속세의 문제죠.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망.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해결해야 되겠죠. 정치인.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인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가는 행동이 아니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나라가 망해도요, 내한테 손해가 되면요 이거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 정치인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어디 팔아먹기든 말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태평양에 뗏목 타고 돌아다녀도 구걸하러 이제 태평양 나가겠죠. 뗏목 타고. 나라가 이제 망하고 없어졌으니까. 이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을 상속세와 저출산인데 이거 대책 세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 있나요, 정치인들이? 단 한 번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 꺼내면 어떻게 되죠? 여성들을 유권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성들 표 다 떨어집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50%는 무주택자들이에요. 무주택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상속세, 증여세 다 뽑아내서 자기들한테 복지해라고. 우리들한테 무주택자들에게 복지해라. 그리고 특히 지금 사회적인 어떤 지금 서민층 이하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부 경제에 계신 분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세와 저출산은요, 정치인들이 손해를 보는 이러한 손을 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요,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권 다 그랬습니다. 표 떨어지니까, 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출산과 상속세는 절대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망하고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망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있다는 거다. 중국의 무엇? 중국의 자본들이 대한민국을 결국에는 흡수하거나 잡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충격적인 이유들을 원인들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맞박을 치실 겁니다. 삼성과 상속세 내려고 4조 원 넘게 대출하고 있는데 연이자만 2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왜 그렇습니까? 상속세가 높죠. 60%죠.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만약에 물납으로 지분으로 던진다 해도 정부에서는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 물납으로 했다, 지분으로 줬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물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내서라도 지금 상속세를 어떻게 이자를 갚으면서 내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이 자본을 들어오게 되면은 지분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넥슨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넥슨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물납을 했죠, 물납을. 이거를 현금으로 상속세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물납을 했습니다. 물납. 그러니까 지분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정부가 돼버렸죠.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기관이 됐어요. 기재부가. 상속세의 60% 이거 엄청나게 높죠. 이거. 그러니까 다 뺏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게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겠죠. 사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중국 자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중국 자본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문제다. 지금 넥슨도 지배구조가 지금 어떻게 됐나? 창업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김정주라고 지금 고 창업주,
사망하면서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속세는 이거는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상속세가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이거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증여는 뭐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직계가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는 증여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3개월 살아있어야지 우리 거를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구조가 이게 정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부가 30%가. 희한하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OECD 국가 중 밑에 보시면은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기업 하나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기업이 그냥 없어진다. 지배구조가 산산조각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네, 중국이란 문제가 있죠. 상속세 폭탄 위기는 결국에는 중국의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자, 이것보다 기업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의 화두. 기업은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기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50%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이에요. 10억을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중위값도 지금 9억을 넘었다고 했죠. 그게 2021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원을 넘었다. 이 10억 원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우리의 상속세에 있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에 1964년생, 그 다음에 1964년생은 내년입니다. 은퇴 세대인데. 자, 이분들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직계가족뿐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이것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아까 문제 보셨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그 중위값이 거의 이제 평균 매매값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 어떻게 내죠? 이 자녀들이 상속세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면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 세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1억 원 정도에 뭐 세율 10%, 5억 뭐 20% 의미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10억입니다. 10억 이하 30%고, 이제 10억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을 넘어갔다. 상속세 기준이 40%입니다. 30억을 또 초과하게 되면 또 뭐 어떻게 됩니까? 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초과하면서부터 재산의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여러분들 많이 냈을 거예요. 양도세.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양도세는 낼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여러분들이, 파생상품도 양도세를 냅니다. 네, 여러분들 내는데, 이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억 원을 벌었어. 10억 원까지 너무 크고,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누진공제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액을 계산하죠. 세액과 그 다음에 무엇을 계산하죠? 세율을 여러분들 적용합니다. 세개다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누진공제가 보시면 200만 원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에서 1억 빼기 2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1억에서. 그러면 이건 이제 9,800만 원이 되겠죠. 9,800만 원 곱하기 만약 이것이 세율이 10%다. 네, 10%다 그러면은 뭐 주식 양도세 10%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30억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4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진공제를 빼는 거예요. 그럼 4억 6천만 원을 빼는 겁니다. 빼는 걸로 해서 이 값에서 어떻게 곱하기 50%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충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은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35억 4천만 원 곱하기 50%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4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부모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한 10년에서 20년 후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35억 4천만 원에서 50%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40억짜리 있으면 다 뜯기죠. 돈이 남아돕니까? 대충 보면 17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현금 17억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팔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10년 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가구들에 있는 부동산들이 부모가 사망할 때마다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전부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30억 이상 아파트 보시면은 1만 채가 넘는다는 거죠. 자, 30억까지는 안 봐도 됩니다. 10억만 넘어가더라요. 10억만 우리가 아파트 값이 넘어가도 부모가 세대가 만약에 사망을 해도요.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모든 가구들이 결국에는 다 지금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옆집도 상속세를 내고 앞집도 상속세를 내야 되고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낸 집들은 이제 현금이 없는 거야. 이 문제는 결국에는 중국 자본밖에 없다 봅니다. 중국 자본.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처럼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또 줄어들죠. 사람 없죠. 다 중국인들 다 들어옵니다. 중국인들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집을 사야 되겠죠. 부동산 이거 다 잠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 우리가 상속세 4조 원씩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현금 마련합니까? 중국 자본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다. 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요.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포스러운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왜 망하고 있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문제 상속세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순간 이 정치는 그냥 정치생활 끝나는 겁니다.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상속세와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나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정권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정치인들 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뗏목 타고 태평양에 떠돌아다니든 말든, 둥둥 떠다니든 말든, 이거 자기가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이 되고 있다. 상속세와 저출산은 빨리 손을 대지 않으면요,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저출산의 해결책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 징집밖에 없습니다. 여성 징집. 울음 그칩니다. 여성 군대 보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군대 갑니까? 저출산인데 빨리 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2명 이상 낳는 순간부터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이 낳았을 때부터 이거는 지금 각종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 한 명을 낳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뭐 세액 공제라든가 뭐 소득 공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연금, 우리 세액공제라고 이제 공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세금이란 부분들도 낮춰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연금, 자녀연금, 아동연금 이런 부분들을 2명 이상 낳았을 때부터 이것을 혜택을 주고, 그리고 반드시 여성 징집을 해야 되고, 상속세는 무엇입니까? 30억이 넘든 1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40% 정부에서 다 떼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상속을 받는 순간 전부 다 중국 애들한테 다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정치인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여러분들 좋아요 제발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치인들에게 제발 좀 보라고 강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好，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